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전국 소형 아파트 재건축 붐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살아온 낡은 소형 아파트가 금싸라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에 마음 설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도 재건축될까? 낡은 집 한 채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혹시라도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했고 그 집이 낡아서 언젠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기를 바랐던 중년들이 많을 겁니다.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복잡한 재건축 절차와 정책,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누구네 아파트는 재건축돼서 대박 났다더라, 어떤 아파트는 진행이 안 돼서 속만 썩인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잡한 재건축 절차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일반 중년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소형 아파트 재건축 붐의 배경과 그 특징, 오래된 소형 아파트가 금싸라기가 되는 시점의 의미,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부, 오래된 소형 아파트, 왜 재건축의 핵심이 되는가?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 들어 오래된 소형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낡고 작은 우리 집이 왜 갑자기 금싸라기 취급을 받게 되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인가구 및 소가족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대형 평수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물론 자녀들이 독립한 중장년층도 넓은 집보다는 관리하기 쉽고 실용적인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소형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희소성입니다. 오래된 소형 아파트들은 대개 서울의 역세권이나 주요 업무지구 인근 혹은 수도권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땅은 사실상 없기에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은 소형 아파트의 재건축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셋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규제와 높은 문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정책 변화는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사업성 측면의 유리함입니다. 소형 아파트 단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하여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질수록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즉, 낡은 소형 아파트는 그 자체로 숨겨진 보석인 셈입니다. 다섯째, 저렴한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는 대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비해 매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교적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재건축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여 투자 수요가 몰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오래된 소형 아파트들은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 입지적 장점,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사업성 측면의 유리함이 맞물려 재건축 시장의 금싸라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재건축 붐이 우리 중년들에게 어떤 기회와 동시에 어떤 위험을 안겨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부, 금싸라기 되는 시점,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오래된 소형 아파트가 금싸라기가 되는 시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복잡한 재건축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만 볼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모두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싸락이 되는 시점의 기회. 첫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노후 안정입니다. 오랫동안 낡은 집으로 여겨지던 소형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그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년들에게는 노후 자금을 확보하거나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됩니다. 힘들게 모은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최신 시설을 갖춘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 주거 환경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쾌적한 조경 등은 중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 자산의 증대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면 이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 자산의 규모 또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싸락이 되는 시점의 위험. 첫째, 불확실한 사업 진행과 긴 시간 소요입니다. 재건축은 긴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초기 안전진단부터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 변화, 조합 내부 갈등, 경기 변동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둘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 상승,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별표, 추가 분담금, 별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 중년들에게는 이러한 추가 분담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감당하지 못해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주 기간 동안의 주거 불안정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기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원이 있더라도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며 낯선 환경에서의 임시거주는 중년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입주 시점의 시장 상황 불확실성입니다. 재건축 후 입주하는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경우 기대했던 만큼의 가치 상승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은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재건축 붐 속에서 우리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부, 재건축 붐 속 중년의 현명한 대비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전국 소형 아파트 재건축 붐 속에서 나의 소중한 재산과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습득과 우리 단지의 사업성 분석이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현황과 사업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소형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의 용적률, 대지 지분,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높은 용적률로 지어졌는지, 각 세대가 가진 대지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가 사업성의 핵심입니다. 대지 지분이 넓을수록 사업성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 및 추가 분담금 예상,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재건축 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그리고 예상 추가 분담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조합의 투명성 및 역량, 재건축 조합이 얼마나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조합원들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2. 재건축 진행 단계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후기 단계로 갈수록 안전하지만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자 목표와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어느 단계에서 진입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현금 흐름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하세요. 재건축 기간 동안에는 이주비 대출 상환, 추가 분담금 납부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현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 중년들은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을 확보하거나 분담금 납부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4. 재건축 외의 대안도 함께 고려하세요. 만약 우리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않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과감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이 재건축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재건축 투자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건축 투자 전략이나 노후 주거 계획을 수립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목표로 하세요. 대박을 노리는 지나친 욕심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투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나의 재정 상황과 노후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불확실한 재건축 시장 속에서도 나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5부. 재건축 투자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전국 소형 아파트 재건축 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택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에 있어 더욱 현명하고 다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며 나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1. 나의 노후 자금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느라 나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중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노후 자금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힘들게 모은 자산을 불확실한 재건축 투자에만 의존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잠식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입원을 확보하고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2.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리스크 분산. 나의 재산이 주택이라는 특정 자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주택시장의 변동성이나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유동성이 낮은 주택 외에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면 비상 상황에도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세요.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근로 소득이 사라지므로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입원을 확보하고 배당주 투자나 월세 수익형 부동산 등 매월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도 현금 흐름 확보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계부 작성 및 지출 통제의 생활화.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생활에서는 더욱 철저한 가계부 작성과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점검하여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큰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비상 자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전문가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현명한 투자 선택. 복잡한 부동산 시장과 투자 상품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무 설계사, 부동산 전문가 등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묻지마 투자나 소문에 의한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6.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막연한 욕심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투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나의 재정 상황과 노후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자산 증식 및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면 우리 중년들은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고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재정적 안정을 넘어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전국 소형 아파트 재건축 붐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건강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보물.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으고 완벽한 재정 계획을 세웠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주변의 아픈 지인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질병의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재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혼자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와의 단절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